안녕하십니까.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40 중반에 16시간을 진통하고 힘들게 출산했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는데 그중 배신과 복수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은 매우 평범했어요.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자친구한테 푹 빠져서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은 사랑에 빠진 채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 뒤로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도서관에서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간 남친을 2년 2개월을 기다리며 숱하게 많은 편지와 선물을 보내줬어요. 고무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와 연애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소원해줬답니다. 미준아, 밥 먹었으니까 그만 집에 갈까? 밥만 먹고 헤어지자고? 승준이 넌 나를 밥 먹으려고 만났니? 아니, 우리 둘 다 피곤한 상태잖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렸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쉬자는 거지.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갑자기 짜증을 내? 몰라. 너랑 나랑 연인 사이인지 밥동무인지 모르겠다. 그래, 가. 이게 하루 이틀이면 화해하고 풀면 될 텐데 만나는 날이 줄어들고 만나도 연애하는 기분이 아니라 의리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승준이는 6년 연애 끝에 이별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서로를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자면서 헤어졌는데 솔직히 저는 응원까지는 못해줄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평생 후회나 하길 바랬어요. 아무튼 이별 후 후유증이 좀 있긴 했지만 몇 달 뒤에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레 과거가 잊혀졌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고 피곤했지만 남들 다 버티고 있는 데다 어디 가서 이만한 연봉을 받을 곳도 없으니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0대 중반이 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다 시집을 가고 애까지 낳아 바쁘게 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노산이니 하루빨리 서둘러 결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귀는 남자도 없고 결혼은 조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남자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가 예쁘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독거처녀로 평생 늙어갈까봐 걱정된다고 소개팅을 주구장창 시켜줬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간혹가다 있었는데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소개팅하다가 곧 마음이 통한 남자가 생겼어요. 소개팅남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때마침 연락이 와서 다시 보자고 해 이 남자와 꼭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훤칠하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고 성격도 둥근 것 같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나 대화를 한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1년의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얼마나 절 사랑해 주던지 이렇게까지 날 사랑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쌩얼인데 이렇게 예뻐? 피부가 아주 애기 피부 같아. 내일 모레 40인데 무슨 애기 피부야. 당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신 모양이네. 그 콩깍지 벗겨내지 말고 평생 달고 살아. 콩깍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기 피부라는 거야. 당신 나이에 이만한 미모를 가진 여자가 흔한 줄 알아? 절대 아니거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당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대답할 거야. 남편이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짜로 예뻐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사랑받아서 더 젊어지고 예뻐진 것 같았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하신 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도 중산층 수준이고 빠지는 게 없다며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신혼 2달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이 소원이라면서 손주를 빨리 가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해서 좀 난처했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과 의견이 같다면서 임신하라고 많이도 보챘어요. 저는 아이 생각은 당장 없었는데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 아기 가질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혼이고 하니 노력하면 생길 거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이니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 큰 이상은 없지만 나이가 있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만 믿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날이면 날마다 사랑을 나눴죠. 그런데 해가 한번 바뀔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예뻐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애기 하나 못 가지는 여자라는 시선으로 차갑게 대하셨어요. 넌 남들 다 갖는 애를 하나 못 가지니? 몸이 불량품인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남편도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네 나이가 내년에 40 아니냐? 그렇긴 한데 요즘엔 40 넘어서도 아이 잘 낳고 그런데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 1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라도 좀 알아봐라. 네 말만 믿고 기다렸다간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저승 가겠다. 시부모님은 제 얼굴만 보면 독촉하셨어요. 마치 미리 빚을 갚아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더 심하게 굴더군요. 저더러 애기 피부라고 말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말을 막 했습니다. 에휴, 자다 일어난 몰골이 아주 그냥 할머니가 따로 없네. 옆으로 자면 팔자주름 진해지니까 바로 누워서 자라고 했지. 아침부터 왜 시비야?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게다가 애기 피부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더러 할머니 같다고? 신혼 때야 못할 말 어디 있냐? 그땐 원래 다 좋은 거야. 당신 지금 얼굴을 보면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 관리 좀 해야겠어. 관리를 안 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피부 관리랑 임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피부만 문제 있는 줄 알아? 몸매도 심각하거든? 30대 후반 여자의 몸매가 아니라 애를 셋 낳은 아줌마 몸이라고. 당신은 나랑 살면서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하루에 하나씩 지적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름살과 뱃살을 없애려고 피부과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답니다. 살이 좀 빠져서 달라진 게 없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길을 걸으면서 말하더군요. 와, 죽이네. 뭐? 내 몸매가 좋다고? 당신도 느끼는구나?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저기 앞에 걸어가는 여자 말이야. 몸매가 호리병이네, 호리병. 여자란 자고로 저렇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누구처럼 어설프게 운동해서 뱃살 빠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에휴, 당신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금 날 다른 여자랑 비교한 거야? 이 남자가 정말 너무하네. 당신도 젊은 남자랑 비교하면 별 볼 일 없거든? 난 남자잖아. 남자는 덩치가 있어야 옷태도 나고 멋있는 거야. 반면 여자는 여리여리한 게 최고고. 말을 말자. 자꾸 비교하는 거 기분 더러우니까 한 번만 더 길 가는 여자랑 비교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이 길바닥에서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걸 몇 번 듣자 너무 화가 나서 하루는 뺨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젊은 여자랑 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따끔하게 경고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절 놀리는 게 재밌었는지 짜증나게 비교질을 했답니다. 남편 친구 부부와 식사하러 나간 자리에서 친구 아내와 저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재수씨, 진짜 미모가 장난 아닙니다. 전 우식이가 제일 부럽다니까요.
관리 비결이 뭐예요? 제 마누란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서 마누라 얼굴 보면 너무 못생겨서 헉하고 놀란다니까요. 그 말에 진짜 화가 나서 남편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따귀를 날렸어요. 아이, 지금 날 친 거야? 친구랑 재수씨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이도 짝소리를 내며 제 뺨을 갈겼어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 먼저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뭘 저랬다고 우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친구 부부 앞에서 남편 따귀 날려놓고 눈물이 나오냐? 뭘 저랬다고 울어? 진짜 왜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나랑 왜 사는 건데? 결혼했으니까 살지. 나도 시간을 되돌려서 신랑 입장할 때 도망쳐버리고 싶다고. 나쁜 자식. 하늘에 별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니 겨우 이거냐?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한테 그런 막말을 하니까 좋아. 자극받고 달라지길 원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울 때가 아니라 관리 좀 하고 애도 가져야 할 때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손주를 기다린다고. 요즘 당신 나랑 잠자리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애기 타령을 해? 에휴,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 하지 말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이러다 말겠지,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하고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이는 저를 소닥 보듯이 굴었어요. 한편 시부모님이 하도 임신 소리를 심하게 강요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가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몇 차례나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마음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엔 너무 간절해져서 시술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하지만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외모 지적에 무시, 시부모님의 임신 강요에 모욕을 들어가며 살았더니 더는 못해 먹겠더라고요. 저를 초라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린 남편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 앞에 서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결혼을 실패하고 돌아가면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박살난 상태라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말하는데 뭐라 답하지 못하고 그저 변명만 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에휴, 마누라 생긴 것부터 스타일, 성격, 늙어 빠져서 애를 못 갖는 것까지 다 마음에 안 드네.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변하는 거지? 그렇지 마. 나도 임신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당신도 똑같이 못 가진 거니까 내 탓만 하지 말라고. 애를 남자가 낳냐? 내 핑계 대려고 하지 마. 네 몸뚱아리가 불량이라 그런 거니까. 몸 관리도 똑바로 해. 나도 충분히 노력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만 좀 뭐라고 해. 솔직히 말해봐봐. 나 만나기 전에 남자 몇이나 사귄 거야? 한 트럭도 넘지? 그렇게 막 살아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긴. 당신 생긴 걸 보니까 누가 사귀겠어? 얼마 사귀지도 못했는데 그냥 타고난 불량품인가 보다. 맞지? 이렇게 모욕을 듣는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한테 모진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 자존감이 바닥일 때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풀이 죽어서 달라졌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답니다. 동기 하나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저답지 않다고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미진, 너 요즘 왜 그래? 선배들한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딜 가고 수긍하고 쪼는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후배들이 건방 떨며 한 소리 하던 네가 요즘은 잠잠하네. 내가 그랬나? 당당하고 당찬 여자였니? 뭐래? 우리 동기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하고 기가 셌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여성스러운 성격으로 변하더니 요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야? 결혼 생활이 힘들어? 저는 차마 저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호르몬 영향인가 봐. 나이가 드니까 성질도 죽고 성격도 변한 건가 봐. 아유, 기운 좀 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김미진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시댁 부모님과 남편에게 모욕을 들으며 살아왔더니 제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이 변했답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전처럼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냥 제가 못난 여자구나 하고 수긍해버렸답니다. 와, 저 여자 내 스타일이다. 난 뭐가 급해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마누라 갈아치우고 싶네. 저 여자 예쁘게 생겼네. 뭐? 그게 다야? 이제 너도 포기한 모양이네. 아니면 자기 객관화가 된 거냐? 이제 놀리는 것도 재미가 없다. 저는 당장 남편이 어떻게 돼야든 다시 전처럼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랬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욕심이었을 뿐 남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부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얼굴을 보면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제 눈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초라하고 미약해진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몸이 으스스하고 쑤셔서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에 가봤는데 임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아쉬워하며 우산을 쓰고 걸어 집에 가는 길이었죠.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이 있는데 모텔이 여러 개 있었답니다. 그 길은 걸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비도 오고 하니 돌아가지 않고 모텔 골목을 지나치기로 했어요. 바닥에 고인 빗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땅을 보며 걷는데 남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대낮에 땡땡이 치고 자기 만나서 즐기는 시간이 나한텐 최고의 시간이야. 몰라. 내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자긴 어리고 예쁜데다 애교까지 넘치잖아. 내가 진짜 시간을 되돌려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니까. 오빠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그게 미련 곰탱이 같은 마누라를 어떻게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할지 고민 중이거든. 최대한 위자료 안 물고 이혼할 방법 없냐? 내가 결혼을 해봤어야 알지. 아무튼 빨리 좀 정리해. 남들이 사용한 모텔 침대에서 오빠랑 사랑 나누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나도 안방마님으로 들어가서 시도 때도 없이 오빠랑 그러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자기가 젊어서 그런지 밝히기도 엄청 밝힌다. 몰라. 빨리 들어가서 대실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줘. 알았어. 오빠만 믿으라고. 자, 들어가자. 우산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슬쩍 봤더니 남편이 바람난 여자와 둘이서 하하호호 대화를 나누면서 모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약하고 자존감 깎인 제가 드디어 예전의 저로 돌아왔더라고요.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프론트에 방금 들어간 남녀가 몇 호실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람난 남편 잡으러 와서 눈이 뒤집혔으니 모텔을 통으로 날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모텔 알바생이 자기가 알려줬다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몇 호실인지 알려줬습니다. 얼른 뛰어 올라가 해당 방에 노크를 했답니다. 누구세요? 뭡니까? 손님, 서비스로 들어가는 음료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서요. 음료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태연하게 콧소리를 내며 말했더니 남편이 모텔 방문을 열더군요. 그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우산으로 면상을 후려쳤어요. 끄하고 몸을 반으로 접길래 우산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모텔 방문을 닫고 상간녀에게 달려가 똑같이 우산으로 실컷 두들겨 패줬어요. 아, 언니, 그만해요. 오빠랑 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언니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걸렸으니까 맞아. 입 닥치고 처맞기나 하라고. 실컷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애인을 건드렸다고 제 양팔을 잡더군요.
팔을 못 쓰게 했으니 저는 머리를 썼습니다. 이마에 온 힘을 담아 남편 코에 박아버렸습니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남편은 뒤로 자빠져서 괴성을 질렀어요. 이에 상간녀를 마저 혼내주고 다시 남편의 온몸을 우산으로 가격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제 온몸이 땀으로 젖었답니다. 그렇게 후드려 팼더니 속도 시원하고 예전의 저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난 증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자식아, 돈 안 들이고 이혼하는 게 계획이었다고? 근데 어쩌냐? 나한테 딱 걸려서 증거가 생겼는데? 그동안 날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억나지? 내가 니놈 주둥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법정 가서 보여줄게. 이 여자야, 사람을 이렇게 패고 이혼 소송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나 지금 코가 부러졌고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다고?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그 정도로 안 죽어. 엄살 피우지 마. 너랑 네 부모가 나한테 했던 모욕들과 강압 모두 되돌려줄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우리가 뭘 얼마나 모욕했다고 그래?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몇 마디 한 게 전부잖아. 아니, 당신은 나를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서 늙고 못났다고 자존감을 깎아내렸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고. 니놈의 그 주둥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럼 2차전 시작하자. 너랑 상간녀 오늘 돼지기 전까지 쳐맞아봐. 그렇게 두 사람을 우산이 부러질 때까지 두들겨 패줬습니다. 제 몸이 힘이 다 떨어져서 팔을 들 수가 없을 때 끝을 내고 모텔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잠시 밥을 먹고 충전을 하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문을 열어주시길래 인사를 하고 거실로 들어가 담근 지 20년 된 인삼주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작살 내러 왔어요. 그동안 참 많이도 절 모욕하셨죠? 제가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 당해왔던 걸 갚아드리러 왔습니다. 차마 어머님 아버님 얼굴에 손을 댈 수가 없기에 집안을 좀 뒤집어 엎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에 집기를 집어던지고 깨부수고 가위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시모 명품백을 난도질했어요. 두 분은 절 말리려고 머리채를 잡고 두 팔을 잡더라고요. 그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얼굴에 이마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차버렸고 흠신 두들겨 패줬어요. 아이고 나중네. 며느리가 돌아서 시부모를 잡아. 너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야 잃어버린 자존감 자존심을 찾았거든요. 그동안 참아가며 막말을 다 들어줬는데 이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의 아들이 바람나서 절 배신했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한테 한 짓이 미안해지기라도 하십니까? 내 아들이 바람났다고? 아, 현경이 말하는가 보네. 뭐야, 두 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너랑 빨리 헤어지고 현경이를 새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었다고. 오늘 제가 벌인 짓을 후회되지 않는 발언만 하시네요. 그래요, 이혼할 겁니다. 대신 쉽게는 못해줘요. 댁들이 나한테 했던 모욕과 조롱, 상처 준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내겠어요. 시부모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한 대씩 주먹을 꽂아주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1층 주차장에 시부의 외제차가 보여서 돌조각을 하나 집어들어 360도를 돌며 예쁘게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갔고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외도 증거와 제 증언으로 이혼소장을 썼는데 남편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전치 8주가 나왔다며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 시부모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저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이는 제 얼굴을 보고 질색하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딜 봐, 날 봐야지. 꼬라지 좋네. 내가 제대로 혼을 내주긴 했나봐. 당신 지금 그렇게 마음의 여유 가질 때가 아니거든?
내가 고소하면 당신 끝장이야. 고소 안 하고 나한테 경고한 이유가 뭔데? 합의 이혼해. 위자료 없이. 그럼 우리도 고소 안 할 테니까. 그거였냐? 결국은 돈 아끼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 여자야, 나 치료 비만해도 얼마나 나온 줄 알아? 우리 부모님 댁을 그렇게 개박살 낸 건 또 어떻고? 당신 사람을 내신압했어. 이거 고소하면 진짜 당신 큰일 나. 아, 그래서 배려해주겠다는 거야? 난 위자료 안 주고 당신은 경찰서 안 가고 서로 좋게 조용히 끝내자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 말을 듣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하도 심하게 패줬으니 위자료 포기하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돈 대신 혼을 내줬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지. 합의 이혼하고 끝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중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말했고 저는 조용히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몇 주 뒤에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이혼을 했고 친정에서 좀 지내다가 눈치가 보여 오피스텔을 잡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상처가 있으니 같이 지내자고 하셨는데 늘 제 걱정 때문에 밤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괜히 불효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 독립을 해버렸네요. 회사에서 이혼한 게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서 위로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면 덧나는지 꼭 붙잡고 주저리 인생 강의를 하는 선배들이 많았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남자를 소개받아 사귀었는데 오래가는 인연은 아니어서 재혼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다 보니 43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피부과에 주기적으로 다니며 큰돈을 쏟았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관리하는데 몸매는 전과 같은 라인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관리를 했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절대로 낮추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맛집을 가서 동료들과 식사하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미진이? 네? 저를 아세요? 맞네, 맞아. 우리 대학 동기잖아, 미진아. 나 민지야. 민지? 떠올려보니 대학 다닐 때 붙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보는 거라서 반갑긴 하지만 매우 어색했습니다. 미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대학 동창들이 네 소식 궁금해서 난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먹고 사느라 바빴지. 민지 너는? 난 결혼해서 애가 둘이다. 미진이 너 결혼은 했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미혼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왜 혼자냐며 소개팅 해주겠다는 소리를 하길래 괜찮다고 다음에 얼굴이나 보자고 일러줬습니다. 미진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달 말에 대학 동창회가 있어. 우린 매년 한 번씩 모이거든. 그래? 난 20년 전에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동기들 못 봤는데 다들 왕래하면서 지냈구나? 응, 그러니까 너도 올해부턴 나와. 이달 말에 시간 괜찮지? 대학 동기면 걔도 나올 거 아니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승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말하더군요. 얘,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불편하게 생각하니? 20년이 지났어.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니까 한번 나와. 그럴까?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친구는 저에게 억지로 핸드폰 번호를 따갔고 매일 안부 연락을 했답니다. 또 대학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초대해서 잘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과 억지로 카톡을 했네요. 월말이 되고 동창회가 열리는 날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카톡으로 다들 절 보고 싶다고 난리고 저도 친구들이 조금은 그리웠으니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리려고 모임 장소로 나갔답니다. 수십 명이 고깃집에 앉아있길래 아는 얼굴이 없나 살펴보는데 민지가 절 먼저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미진이 왔구나? 얘들아, 미진이야. 다들 인사해. 다들 안녕,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하길래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습니다. 민지 옆에 앉아서 동창생들을 보는데 다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말을 잘 못 걸고 있는데
20분마다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는 규칙이 있어 한 명 한 명 마주보면서 옛 추억을 떠들었습니다. 슬슬 적응이 된 저는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고 술이 달아서 술술 들어갔답니다.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랜만에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자리를 계속 바꿔가며 먹다가 옛사랑 승준이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는데 몸이 많이 슬림해졌더라고요. 살짝 어색했는데 제가 너스레 떨듯이 인물 칭찬을 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야, 승준이 너 오랜만이다. 옛날엔 통통했는데 언제 이렇게 살을 뺐대? 멋있어졌다. 고맙다, 미진아. 너도 많이 예뻐졌어. 40대로 안 보여.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나도 늙었거든. 초반 대화는 괜찮았는데 승준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왜 그런 눈으로 보냐? 닭살 돋는다. 미진아, 우리가 오래 사귀었었지? 네가 나 군대도 기다려준 거 다 기억난다. 그땐 진짜 너랑 결혼할 줄 알았어. 참 별소리를 다 하네. 벌써 20년 전 일이야. 하나의 추억이라고. 너 결혼 안 했다며? 민지가 그러던데 미혼이라고. 저는 돌싱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게 좀 후회가 들었어요. 승준이 역시 미혼이라면서 유혹의 눈빛을 보냈거든요. 미진아, 그동안 내가 결혼 못한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너랑 짝이 될 운명인가 봐.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금 엄청 뛰고 있는데 내 가슴에 손 올려볼래? 승준아, 그러지 마. 우린 그때 이미 헤어졌잖아. 그리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동갑을 만나냐? 어린 여자 만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오늘 널 보니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어.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춘다고 그게 다시 유리잔이 될까? 승준아,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 제가 알아듣게 말하자 승준이가 머쓱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혼자 착각했나 보네. 미안하다, 내가 취한 모양이야. 화장실 가서 세수나 좀 하고 올게. 그래, 시원하게 세수하고 와. 저는 고기 굽는 연기가 너무 뜨거워서 잠시 열을 식히려고 고깃집 앞에 나가 찬바람을 쐈습니다. 잠시 후 웬 남자가 제 옆에 서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더군요. 이봐요, 담배는 저쪽으로 가서 피우세요. 얼굴도 보고 말했더니 그 남자가 깔깔 웃더군요. 당신 오랜만이야? 고기 먹으러 왔나봐? 뭐야 너는? 그래, 네 전남편이야. 난 옆 가게 꼼장어 집에서 먹고 있다가 담배 피우러 나왔는데 당신 얼굴 보여서 와봤어. 야, 근데 당신 진짜 많이 늙었다. 나보다 2살이 어린데 훨씬 누나 같아. 지금 꼴을 보아하니 시집 못 가고 혼자 사는구만. 맞지? 저는 전남편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닥치고 그만 가봐. 아, 잠깐. 어딜 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야기나 좀 하자. 당신 날 개패듯이 패고 이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좀 이야기해봐. 야, 니놈 얼굴 안 보고 살아서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 됐냐? 뭐? 네가 10년은 젊어졌다고? 네 얼굴이랑 몸매 보니까 폐경했을 것 같은데? 너 이제 아예 이세는 포기한 거냐? 난 결혼해서 애가 2이나 되는데. 이 자식이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이나 갈 것이지. 왜 와서 괜히 시비를 걸어? 야, 전처럼 돼지게 처맞아 볼래? 고깃집에 우산 있던데 가지고 나와서 혼 좀 나볼래? 야, 전 마누라야. 내가 오늘 서비스로다가 당신이랑 놀아줄게. 같이 모텔이나 가자. 우리 오랜만에 즐겨보자고. 미친 도라도 단단히 들었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너도 원하고 있으면서 뭘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랑 재미 좀 보러 가자. 술에 취해서 네가 예뻐 보인다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같이 가자, 미진아. 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길래 바로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갔던 승준이가 전 남편의 한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이, 누구야? 뭐야? 어떤 놈이 내 팔을 꺾은 거야? 김 부장, 나야. 네 오너. 박승준 대표님?
대표님, 오늘 약속 있으시다더니 여긴 어쩐 일로? 그 여자랑 약속이야. 내 여자한테 손대길래 바로 팔을 꺾어준 거라고. 저는 뜨억하고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남편이 승준이의 부하 직원이라는 것에 놀랐고 저에게 승준이가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게 된 것에 부끄러웠습니다. 김 부장, 내 여자한테 뭐라고 했지? 모텔 가서 재미를 보자고? 자네 유부남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대표님, 미진이가 대표님 여자라고요? 이 여자 제 전처입니다. 방금 들어서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네 놈이 내 여자를 농락한 거야. 자, 아까처럼 또 말해봐. 대표님, 이거 좀 놔주십시오. 아니, 팔을 분질러 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러지 말아주세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미진이한테 해야지. 당장 사과해. 전 남편은 팔을 꺾인 채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승준이가 전 남편의 오금을 발로 차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세게 치더니 똑바로 사과하라고 경고했어요. 미진, 아니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저지른 행동 용서해 주세요. 아주 재밌는 인연이네. 승준이가 네 회사 대표였어? 세상 참 좁다. 저기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보는 눈도 있고 하니 빨리 받아주시고 절 보내주세요. 고깃집에 있던 동창들이 우르르 나왔고 꼼장어 집에서도 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나와서 구경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따귀를 날리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라고 농락했는지 똑같이 말해봐. 그리고 사과해. 네, 사모님. 저랑 이혼하고 아직 혼자인 것 같아서 모텔에서 재미 좀 보자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자식. 찰싹 소리를 내며 따귀를 날렸더니 동창들이 다가와서 제 남편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동료들이자 승준이의 부하 직원들도 분위기를 보더니 전 남편에게 못된 놈이라고 욕하더라고요. 동창들은 전 남편 사진을 찍어대면서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 욕먹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혼이라고 속인 게 마음에 걸려 친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했어. 돌싱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거짓말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그러자 민지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혼한 걸 감출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네 전 남편 아주 못된 놈이다. 이런 놈은 그냥 보내면 되겠어? 좀 더 화끈하게 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화끈하게? 아니야,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라 그냥 면상에 침이나 뱉어줄래. 칵 퇴하며 전 남편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줬어요. 그리곤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 고깃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침을 닦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주 앉게 된 승준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없이 소주를 들이켜다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승준아. 별 말씀을. 나 금수저인 거 기억하지?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대표님이야. 이 정도면 신랑감으로 딱이지 않나? 승준아, 내가 어떤 여잔 줄 알았잖아. 아까 그 개차반 같은 네 부하놈이랑 결혼했던 여자라고. 그래서 뭐? 나 뭐 그동안 여자 안 만나고 산 줄 아니? 그리고 네가 김 부장이 그런 양아치인 줄 알고 결혼했겠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점이 뭐니? 나랑 다시 시작하자. 20대 청춘으로 돌아가서 다시 불타는 사랑 해보자고. 저는 승준이가 제대로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술 깨면 이불킥 할 테니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술 더 떠서 승준이가 숟가락으로 컵을 치며 동창생들을 주목시켰어요. 자, 다들 주목해봐. 나랑 미진이랑 예전에 사귀었던 거 기억하지?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내가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라고 하길래 이렇게 니들 앞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다. 나 미진이 보고 반했다. 우리들이 잘되게 니들이 좀 밀어주라. 동창생들은 기립하더니 박수갈채를 보내더라고요. 저희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며 다시 사귀라고 난리였답니다.
저는 홍당무가 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승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날 만만한 게 본 건지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다. 이만 먼저 간다. 떠나려는 저를 잡길래 경고를 날렸어요. 술 깨고 맨정신일 때 찾아오라고 말이죠. 그러자 순순히 제 팔을 놓아주고 알겠다며 보내줬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 한참 동안 전 남편이 개망신 당한 걸 떠올리며 깔깔 웃었어요. 그놈이 회사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꼭 소식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잠들었고 일요일 오전 11시에 깨서 속을 풀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누가 찾아왔더군요. 승준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여긴 어떻게 알았어? 민지가 알려줬어. 그리고 네가 어제 술 깨고 다시 오라며. 나 맨정신이야. 지금부터 고백할게. 나 박승준은 미진이한테 반했다. 사귀고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말이야. 우리 만나보자. 뭐? 너 진심이니? 그럼 술 주정하는 줄 알았냐? 나 계속 여기 세워둘 거야? 내 정신 좀 봐. 들어와. 승준이를 집에 들이고 나서야 제가 쌩얼에 머리가 산발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완전 못난인데 깜빡 잊어버렸다. 지금도 예쁜데 별 차이 없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남자들이 빈말하는 거 딱 질색이야.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거야? 미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아? 아니면 나 그냥 갈까? 저는 그 순간 승준이의 손을 잡고 말해버렸어요. 라면 먹고 갈래? 라면? 좋지. 그래, 같이 해장이나 하자. 결국 끓인 라면을 승준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만 끓여서 양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이 풀리더군요. 저는 승준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고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승준아, 그놈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전남편? 일단 내 회사에서 해고할 거야. 어제 너한테 한 행동은 품위 유지 못하고 회사에 먹칠한 일이니까 해고 사유가 타당해서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블랙리스트로 올려놓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쪽에서는 인맥이 많아서 전 남편 놈이 쉽게 재취업하지 못할 거야. 개인 사업을 하든 기술 자격증을 따든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거야. 와, 속 시원하다. 그놈 애가 둘이라는데 실직하면 곳은 꽤나 하겠는걸? 그놈이 폭삭 망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내가 간간히 소식 전해줄게. 아주 재밌어질 거야. 그 이후 저와 승준이는 연애를 하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40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 빨리빨리 준비했답니다. 저희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청첩장을 찍고 돌렸어요. 동창생들 불러서 나눠줬더니 다들 축하한다고 박수를 보내줬네요. 초혼인 승준이가 이혼 여인 저를 만나 굉장히 미안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욕심을 내고 끝까지 가보기로 했답니다. 결혼식은 매우 화려하고 찬란하게 이뤄졌어요. 하객들이 어찌나 많던지 하객석이 부족해서 서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이 된 승준이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44살인 제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승준이와 신혼여행 가서 한 번에 생겼어요. 세상에, 내가 임신이라니. 이 나이에도 임신이 되긴 되는구나. 여보, 우리 나이가 어떻다고 그래. 요즘 40대도 애기 많이 낳아. 그래도 신기하잖아. 난 이세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애가 들어섰다고 하니까 놀랍잖아. 자기랑 나랑 운명이 짝이라는 증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야. 여보, 우리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평생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바람도 안 피울 거고. 지금 말한 것만 지켜도 중간은 가니까 꼭 지켜라. 새 시집을 가고 10달 만에 딸을 낳게 되었는데 진통을 좀 오래 했어요. 16시간의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난 뒤에야 딸이 세상 밖으로 태어났답니다. 자식이 생기니 얼마나 기쁜지 아픈 것도 까먹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임신 중에는 제 일을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상 태어난 딸을 보니 제가 24시간 지켜보며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두고 육아와 내조에만 신경 쓰기로 했답니다. 시부모님이 딸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거의 매일 오셨는데 하루는 저희가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다리와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매일 다녀가시니 마음에 걸려서 웬만하면 제가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에 딸을 안고 시댁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시댁 옆집의 현관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문 열어! 여보, 장모님! 내 자식들 보게 해줘요! 당장 문 열라고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이런 식으로 내 애들을 못 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회사 잘리고 사업 망했다고 걷어찬 것까진 저는 이해하겠는데 애들을 왜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어서 문 열어요! 들어보니 일 잘리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혼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쌤통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뭐야 당신? 설마 아이를 낳았어? 늙어 빠진 당신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 우리 애기 예쁘지? 당신은 또 이혼한 모양이네? 일 망하고 백수가 돼서 이혼당한 거야? 아이 진짜 인생 뭐 같대. 그래, 사업 망하고 돈 한 푼 없으니까 바로 이혼 소송 걸더라. 그리고 애들까지 안 보여주고 있어. 내가 환장 안 하게 생겼는지 봐라. 이게 다 업보야, 이 멍청한 양아치놈아.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라고. 전 남편은 째려보며 말했어요.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한테 뭘 어쨌다고 원수로 여기는 거야? 몰라서 물어? 늙었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온갖 비교절의 모욕까지, 게다가 바람까지 피웠잖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냐? 야, 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거 기억 안 나? 그것만 해도 엄청난 벌이었어. 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재취업이 안 돼서 사업한 거라고? 그래서 망한 거고. 꼴 좋다. 근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당신 많이 늙었다. 할아버지라고 해도 되겠어? 당신 관리 좀 해야겠다. 늙고 못생겨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뭐야? 이 여자가 안 그래도 열받는데 기름을 들이붓고 있네.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자. 내가 화풀 곳이 없었는데 오늘 널 보니까 승질 좀 풀어야겠어. 뭐 하려는 거야? 나 지금 아기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조심해서 네 따귀 좀 날려줄게. 준비해라 이 늙은 여편네야.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는데 제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그놈을 때리신 겁니다.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들려서 나와보셨다가 전 남편이 절 때리기 전에 따귀를 날리신 거죠. 이 놈팽이 같은 놈이 감히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려고 해? 너 그 놈 맞지? 내 아들 회사에서 다니다가 잘려나간 놈! 오호라, 네가 망하고 화풀이 할 곳이 없으니까 내 며느리를 건드리려고 해? 너 오늘 잘 걸렸다! 시아버지는 옆집의 전 남편 처가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나와보라고 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들 시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이웃이라서 걱정의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설명하자 전 남편의 전처와 장인 장모가 사정없이 따귀를 갈겼어요. 시아버지도 같이 두들겨 패줬고요. 그 상황을 전 남편의 자식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놈은 애처로운 눈으로 자식들을 보는데 곧 아이들이 외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것이 진짜 최고의 복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개망신당한 전 남편은 꺼이꺼이 오열하면서 애들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려다가 잡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이번에 이혼한 이유가 사업 실패가 큰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처가 말하길 바람을 피운 걸 두 눈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저에게 했던 그대로 인생을 살고 있던 거죠. 아무튼 전 남편 놈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돼지게 얻어맞고 쫓겨났답니다. 지금 사연을 쓰는 저는 돌도 안 된 딸과 매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자식을 낳은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딸을 봐도 예쁘기만 하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적어봤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